자, 이제 불교 파트를 볼 텐데요. 사실 조선시대에 불교를 이야기한다는 게 좀 의미가 없죠. 왜냐면 제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유교의 나라. 그래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정도전 쓴 책 기억나죠, 여러분들? 부처씨의 잡소리. 예, 불교 그런 식으로 폄하를 해요. 이러니 뭐 불교가 발달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조선시대는요, 숭유, 유교를 숭상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숭유, 억불 정책이 기본적 정책의 노선이었다라는 거. 자, 이 숭유 억불 정책에 기반한 정책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뭐가 있냐면 도첩제라는 게 있어요. 도첩제. 자, 도첩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승려 면허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나 승려할 수 없어요. 유학자들은 부모님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 이런 불효막심한 것들 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출가한다 그러잖아요. 어디에 부모님을 출가해? 나쁜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승려는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도첩제라고 해가지고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승려 면허증을. 누구나 다 승려될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막아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뭐 선종, 교종, 교단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고려시대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 교단을 정리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교단 정리. 특히 이 교단 정리에 앞장섰던 이 왕은 바로 세종이 되겠습니다. 또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조선이란 사회 자체, 그 성리학자들한테 이 불교는 굉장히 좀 터부시된 어떤 그런 모습이긴 했지만, 그 왕족들에게 불교는, 그러니까 정치에는 불교가 좀 개입돼서는 안 되지만, 일상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불교가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세조, 그 쿠데타, 계유정난을 통해 가지고 얼마 많은 사람 죽입니까? 자기 조카까지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손에 피를 묻히면서 왕이 올랐던 이 세조.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세조 때가 되면 여러분들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석보상절. 이제 부처님의 어떤 그 일대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써놓은 어떤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석보상절 요거 이제 만들었을 때는 언제는 수양대군 때. 수양대군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수양대군이 뚜루루루루루루루 바로 세조가 되는 것이죠. 세조. 그래서 이 세조 때는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부처와 관련된 불경을 만들기 위해서 간경도감이라는 간행하기 위해서 이런 불교 경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임시관청, 이런 간경도감 같은 것들을 또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곤 있습니다. 요 정도, 불교는 뭐 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역사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파트 중요합니다.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역사서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다. 바로 자신들의 어떤 그 정통성, 이것도 알리고 위대함, 우수성,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역사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역사서 중에 하나는 이제 조선시대 고려 국사, 이거 그 앞에 시대를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왜 우리가 고려를 패하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지는 명분이 있을 거예요. 명분이. 이 고려 국사를 썼던 인물은 바로 정도전 써야지요. 우리는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가 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고려 말은 이렇게 썩었다.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려사가 있습니다. 고려사. 자, 이 고려사를 썼던 그 방식은 뭐냐면요. 고려사 썼던 방식은 기전체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그 김부식의 삼국사기 고려시대 기억나시죠? 바로 이렇게 왕의 이야기, 그 다음에 신하들의 이야기를 묶어가지고 여기 썼던 아주 방대한 역사서 고려사 기전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 절요라는 게 있습니다. 고려사 절요. 고려사 절요. 이 고려사 절요는 여러분들 편년체 방식으로 썼어요. 편년체 방식으로 썼다.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뚝뚝뚝뚝 이렇게 써내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뭐니 해도 이제 조선의 역사서 하면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
실록이 되겠습니다. 실록. 이 실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년체, 편년체, 역사서, 임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겠죠? 이 실록을 이제 편찬하는 기관은 어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실록은 바로, 그렇죠, 춘추관. 춘추관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동국통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동국통감. 이것도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그런 역사서입니다. 이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요거는 이제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써내려간 통사예요. 통사.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써내려간 통사, 동국통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거는 진짜 세계유산. 실록 이것도 하나 좀 기억해 둘까요? 이렇게 해서 네. 세계 기록유산. 세계 기록 유산에도 등재가 되었다라는 거 하나 더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기록의 민족 아닙니까? 꼼꼼하게 썼던 어떤 그런 모습들. 동국통감은 이제 고조는 고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역사서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이제 그 시문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동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문선. 이 동문선은 이제 서거정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쓰여진 건데, 이거는 역대 시 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그 시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놓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역사와 관련된 어떤 그런 책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6세기로 가면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역사 주도색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썼던 역사서 중에도 그래도 좀 유명한 게 있다면 좀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기 우리 앞에 여러분 이율곡 배웠죠? 이율곡. 자, 이 이율곡에 역사서가 있어요. 자, 갑니다. 이율곡의 역사서 쭉 이렇게 오면요. 네, 바로 기자실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자실기. 이 기자실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기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의 어떤 성인이 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러니까 어떤 중국의 어떤 그 법통성, 정통성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영향을 주었던 그런 인물로 우리 역사는 시작한다. 그래서 15세기는 어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16세기는 조선의 어떤 우수함, 역사의 어떤 위대함, 뭐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찾아가지고 써내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시대의 분위기가 이렇게 좀 살짝 달라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